하지만 이러한 사치스러운 모습은 훨씬 더 걱정스러운 그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조카인 이일남의 회고록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내용은 쾌락팀이 단순한 향락을 넘어서 부패와 착취의 은폐처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고위층을 위한 오락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포시미스 시미즈 교수는 이 관행이 김씨 가족의 세대에 걸쳐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의 시위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우월성을 주장하는 계산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이러한 권력의 장관은 김정은 정권의 의도적인 일부인가? 그리고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011년 김정은은 쾌락팀의 자신의 버전을 결성하며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거의 100명의 팀원을 비밀리에 선발했다고 합니다. 유출을 막기 위해 악명 높은 39호실은 김정일 하에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후보자들이 최소 160cm 이상의 키를 요구했지만 김정은은 이 기준을 165cm로 높였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은 건강과 미모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 통제, 그리고 냉혹한 계산에 의해 세워진 정권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정은의 쾌락팀에 합류하는 것은 단순히 독점적인 특권을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을 시험하는 냉혹한 과정입니다. 후보자들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그들의 가족 배경까지 철저히 조사되어 국가에 대한 의심 없는 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의 권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와 호화로운 보상 속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비해 이 명예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일까요? 이 과정은 수백 명의 후보자들로 시작되며 이들은 세심하게 선별되어 약 50명만 이 다음 단계로 진출합니다. 평양에서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15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서류들을 검토하며 가장 적합한 인원들을 선정합니다. 이 강도 높은 심사를 거친 후 몇몇 후보자는 비공개 모임에 초대되어 외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도자의 엄격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2명만이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로 선택됩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한 활동, 수영 파티나 노래방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정권의 벽 뒤에 고립되고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종 선발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엘리트로 합류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부는 고위 공식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과와는 관계없이 가족의 연결고리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의 엄격한 사회계층은 기회가 정권에 충성하는 가족들에게만 제공되도록 보장하며 국가 내 권력과 특권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급 화장품과 같은 고급 선물로 포상받기도 하지만 쾌락팀 위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통제 아래에서 생활합니다. 이 선물들은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팀에서의 삶은 그들이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팀원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는 사적인 거주지에서 생활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드문 기회에도 그들의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철저히 감독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그들을 지켜보는 듯합니다. 팀을 떠나는 것 역시 자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고위 공식들과 결혼하게 되며 그들은 계속해서 통제된 삶을 이어가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쾌락팀 위 전 구성원들에게 강제로 이루어진 냉정하게 계산된 어레인지드 결혼은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비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정교한 전략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들의 서비스 동안 모든 삶의 측면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팀을 떠난 후에도 그 통제의 손길이 계속 미치도록 보장합니다. 이들은 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쾌락팀에 선택된 사람들이 훈련과 업무 중에 무엇을 겪어야 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철저하고 엄격한 선발 과정으로 각 후보자는 높은 요구사항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만족팀, 행복팀, 그리고 노래와 춤팀. 각 그룹은 북한의 지도층에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만족팀, 일반 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한 요청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행복팀, 지도층을 위한 사치스러운 저녁 시간에 신체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노래와 춤팀, 파티에서 공연을 통해 정권의 권력과 위험을 강조하며 세심하게 준비된 공연을 제공합니다. 훈련 과정의 모든 세부사항은 엄격하게 감독되며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할까요? 김정은 하에서 쾌락팀, 위 운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팀의 목적이 단순히 엘리트의 권력과 야망을 서비스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팀 구성원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팀에 대한 비밀은 김정은 하에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김정일 시대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쾌락팀, 위 역사는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김정일은 그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화려한 이벤트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동맹들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기쁨조라는 쾌락팀을 만들어 오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후 김정일은 이러한 비밀 모임에 대한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은밀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정일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룹으로 시작된 쾌락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제하는 역할까지 맡는 잘 조직된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1976년에는 조선노동당이 39호실을 설립하여 김정일의 안전을 책임지고 기쁨조, 키펌조 회원들의 모집을 감독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쾌락팀은 활동을 중단했으며 2012년 김정은이 이 전통을 부활시킬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비록 김정은 하에서 부활했지만 쾌락팀에서의 삶은 겉보기와는 달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엘리트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압박과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살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정권의 웅장한 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영광은 실제로 정권의 권력과 비밀을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입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비밀 모임에서의 징계 조치를 교묘하게 강력한 무기로 변형시켜 구성원들의 존엄성을 냉혹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굴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는 참여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비인간화하고 통제하려는 더 넓은 전략을 반영합니다. 수치심,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감정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람들을 완전한 복종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이야기들이 언젠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끔찍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받을까요?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적인 굴욕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이해하고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수치의 그늘 아래 살아온 사람들은 평생 동안 상처를 안고 살 것입니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국가에서 정권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우선사항이 아니라 극단적인 전략입니다. 쾌락팀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처벌은 정보가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 주제는 이렇게 금기시될까요? 이 처벌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권은 유출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관련자들이 남한과 연관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슈 전환 전략이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려는 교묘한 책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정권을 국제적인 비판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국가의 신비한 내부 구조에 대한 의혹을 증대시킬 뿐일까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지도자의 신성불가침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자료를 억압하는 무자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3명의 사람들이 꽃이 피어날 때까지 라는 남한 드라마를 방송한 이유로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8년에 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고 특히 김정일의 삶에 숨겨진 명과 정권 엘리트들이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특권을 드러냈습니다. 정권의 검열은 외국 미디어 제품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든 사실이든 단순한 루머든 강력하게 억누르려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접하는 것은
단순히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처벌, 심지어 사형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행사하는 절대적인 통제를 보여주며 지도자의 흔들림 없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권력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의 신뢰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진실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모순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 고유한 특권을 가진 엘리트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사치와 권력의 세계가 고립되어 존재합니다. 쾌락팀, 이나 비밀 연애만이 아니라 평양 중심부에 숨겨진 카지노와 같은 특별한 장소도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양각도 호텔은 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로 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카지노는 여러 층에 걸쳐 있으며 포커, 블랙잭, 룰렛, 슬롯머신 등 다양한 게임이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휴식이나 재미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손님은 여권을 제시하고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에는 긴장감과 감시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지노 안에서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가장 작은 실수도 가혹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지노의 존재는 엘리트들의 절대적인 권력과 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엄격한 규칙 사이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박이 금지된 나라에서 오직 이런 곳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매일 겪는 고통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카지노의 화려함 뒤에는 비극과 불공정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권력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지고 무고한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러한 호화로운 특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엘리트들의 삶과 일반 시민들의 고통 사이의 엄청난 격차는 결코 좁힐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이 드러날 때 그들이 한나라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김정은의 비밀 연애는 단순히 호화로운 모임이 아니라 전설처럼 신비에 쌓여 있으며 엄격한 보안망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정권의 비밀스러움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 관료, 군 장성, 그리고 노동당의 핵심 인물들 등 국가의 정치적 운명을 쥐고 있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 연회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비밀을 교환하고 동맹을 강화하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화려한 자리입니다. 연회가 시작되면 분위기는 즉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하며 손님들의 감각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정교한 나전 그림과 아름다운 조각상을 비추어 위엄과 호화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히 귀빈들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의 무한한 사치를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참가자들을 장엄한 공간에 몰입시키기 위해 설계되어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며 그곳에서는 권력과 만족이 매 순간 교환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각 연회의 중심에는 고급 예술 공연이 있으며 여기서 재능과 인내는 절대적으로 존경받습니다. 북한 내외의 음악가, 댄서, 고개사 등 엘리트 공연자들이 세심하게 선발되어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춤은 정교한 동작으로 코리오그래프되며 우아하고 시적인 움직임은 관객들을 넋을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공연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관객들을 사로잡는 예술로 시선을 떼기 어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정성껏 선별된 현대음악은 엘리트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져 각각의 선율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각 음표, 각 파동은 참가자들을 마법 같은 공간으로 끌어들이며 그들을 권력, 계급, 만족이 완벽하게 얽힌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김정은의 연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궁극적인 사치와 무한한 권력의 상징이며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호화로운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사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비밀스러운 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고급스럽고 화려한 장소에서 노동당 지도자들은 오락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정치적 관계를 조율하며 중요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연회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는 참석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대담한 군사작전과 경제적 변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외교 전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모든 말과 결정은 그 자체로 현재뿐만 아니라 수십 년 후의 국가 방향을 형성할 수 있는 무게를 지닙니다. 모든 와인 한 잔과 호화로운 음식 한 접시는 권력을 강화하고 불안정한 정치적 동맹을 확립하는 도구입니다. 지도자들은 경쟁자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확실히 쥐기 위한 정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 공간에서는 중요한 군사 및 외교 정책 결정들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밀의 장막이 벗겨지면서 모든 결정은 강력한 권력의 무기로 변합니다. 모든 일이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지만 사실 여기에서 잔인한 정치적 길들이 그려집니다. 이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정치적 협상과 교환은 군사작전만큼이나 교활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높은 벽 뒤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비밀연회의 초대를 받는 것은 단순한 영광을 넘어서 외교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초대받는 것은 명확한 지원의 표시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반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미묘하게 저항을 나타내거나 정권과의 거리를 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공간에서 등장하는 각 이름과 주고받는 시선은 세심하게 계산된 것으로 그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며 내부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행사가 비밀스러울수록 그로 인한 추측은 더욱 커지며 각 모임은 강한 호기심을 자아내고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정권은 이러한 연회를 공개할 수 없는 순간으로 만들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은밀한 전략과 그 뒤에서 무언가가 조종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은 국제관계를 더 불안정하고 의심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의 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완전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연회들이 권력의 사치를 과시하는 자리일 뿐이고 고급 음식, 훌륭한 와인, 화려한 공연들이 정치적 음모의 화려한 외관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도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상상력을 도전하게 만들고 각 사건과 소문, 그리고 순간들이 매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김정은이 고위공직자들에게 베푸는 사치스러운 선물은 단순히 화려한 연회나 비싼 선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선물들은 권력, 호의,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충성심의 상징입니다. 북한의 고위공직자들은 고급 아파트, 최신 유행 상품, 비싼 시계, 그리고 고급 수입 와인 등을 받으며 이는 김정은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적인 서비스를 바친 것에 대한 큰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호화로운 선물들은 물질적인 가치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이 권력 구조 내에서 자신들의 확고한 위치를 나타내며 최고 지도자와의 정치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른바 정치적 선물 시스템은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날카로운 도구로서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교한 시계에서부터 희귀한 와인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물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충성은 보상받는다. 이러한 선물들 중 많은 부분이 금지된 수입품으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밀수되어 중국을 거쳐 들어오지만 여전히 엘리트들의 충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며 김정은의 절대적인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 호화로운 선물을 분배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 북한 사회 내의 극명한 불평등을 상징하는 또 다른 징표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극심한 빈곤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반면 고위 공직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치 속에서 살며 이는 지배 엘리트와 일반 대중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분열은 대중 사이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북한 내에서 권력과 돈 사이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를 초래합니다. 김정은은 그의 예리한 통찰력과 전략적 브릴리언스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복잡하고 밀접한 특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군대와 보안부서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정권의 기둥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군과 보안부서의 핵심 인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권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특권을 물질적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확장하여
이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결속시켰습니다. 이 특권 시스템은 단순한 호의의 표시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전략입니다. 엘리트들 내에서 강력한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군과 보안부서의 고위 인물들에게 제공되는 특권은 단지 보상이 아니라 김정은의 통치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군대에 대한 거대한 재정적 지원부터 특수 물품, 식량, 경력 기회에 대한 접근까지 이 특권들은 특별히 충성스럽고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하며 이는 쉽게 해체될 수 없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김정은은 물질적 보상만으로 충성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군과 보안부서의 고위 공직자들은 단순히 재정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깊이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극적인 참가자들입니다. 이러한 세밀하게 통제된 권력 분배는 각 이해관계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갖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강력한 집단의 저항이나 반대가 매우 위험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정교한 정치적 전략을 통해 김정은은 단지 충성스러운 팀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방식은 정권의 기반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가 철저히 통제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으며 이는 어떤 형태의 저항도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됩니다. 김정은의 화려함의 어두운 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북한 생활의 측면을 탐구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정은 정권은 번영과 안정이라는 큰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치스러운 세계와 잘못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빈곤에 시달리는 동안 쾌락팀이라 불리는 특수한 그룹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권은 이 엘리트 그룹을 위해 매년 400만 달러를 들여 중국에서 고급 속옷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붕괴에 직면한 국가가 이러한 낭비적인 지출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 사이의 뚜렷한 격차는 권력과 부가 특권을 가진 소수에게 집중되는 정권의 불공정을 여실히 드러냅니다.